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세계 연극사 책의 원문을 제가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멜로드라마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원문을 좀 봐주시죠. 영어 문장을 해석할 때는 우리말 순서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순서대로 해석하면 된다라는 말이죠. 주어 찾고 수로 찾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목적어 찾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쓰여져 있는 순서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첫 단어를 보시죠. 멜로드라마 하고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멜로드라마는 하고 해석을 해줍니다. had, 가졌습니다. A large musical element, 커다란 음악적 요소를 가졌습니다. As suggested by its name, 그 이름에 의해서 시사되듯이. which는 그것이라는 뜻입니다. which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것 이렇게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해주면 쉽습니다. name, which 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which는 그것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앞에 있는 것, name. 그 이름이 literally means, 글자 그대로 의미하기를 뮤직 드라마, 뮤직 드라마라고 의미하는 것, 그 이름이 시사하듯이 커다란 음악적인 요소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시죠. Originally, 원래 there were 뭐뭇이 있었습니다. A number of songs in each play. 각각의 작품 안에 많은 노래들이 있었습니다. But 그러나 more important, 보다 중요하게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The action was accompanied by a musical score. 행동이 음악에 의해서 반주되었습니다. accompany는 반주한다라는 뜻이죠. 네. The action was accompanied by a musical score. 음악에 의해서 행동이 반주가 되었습니다. 괄호 안의 내용 좀 보시죠. Every theater in the 19th century employed a pit orchestra. 모든 극장들, 19세기의 모든 극장들은 오케스트라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pit orchestra는 오케스트라 피트라고 그러죠. 극장의 무대 바로 앞에 보면은 움푹 바닥으로 꺼진 그 안에 오케스트라가 들어가 있죠. 쉬운 말로는 아마 오케스트라 박스라고도 우리들이 부를 겁니다. 자, 이런 오케스트라들이 있었는데 이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그 괄호 앞에 것, 오케스트라 혹은 그 괄호 앞에 것, 뮤지컬 스코어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냐 하면 그것은 즉 that 이하, that이 나오면 그냥 that 이하는 하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that 이하입니다. 뭐냐 하면 enhanced the action and the emotional tone of scene. 행동과 그 장면의 정서적인 톤을 강화시키는, enhanced, 강화시켰던 음악 혹은 오케스트라가 행동이나 그 장면의 정서를 강화시키는 거, 강조하는 거, 이러면 이것이 멜로드라마다 라고 이렇게 세계 연극사 책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멜로드라마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요 앞 시간에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멜로드라마라는 용어는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다. 연애하는 이야기를 보고 멜로드라마라고 그러기도 하고, 무조건 정서감이 강하면 멜로드라마라고 하기도 하는데, 원래 연극학 쪽에서, 원래 학문적으로 멜로드라마를 말할 때는 바로 이 경우라는 것이죠. 음악이 깔리면서 행동과 상황이 강조되는 것. 이런 형태를 보이면 그것은 멜로드라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참 쉽죠? 이게 또 유래가 있습니다. 옛날에 프랑스에서는요, 대사가 있는 연극을 국립극장만 하도록 독점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극단들은 무언극을 했다고 합니다. 잘 상상이 안 되죠? 무언극을 하면서 대사는 피켓에다 써가지고 들고 나왔었다네요. 다 책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그 인물이나 상황의 특징을 묘사하는 음악을 깔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쁘고 가녀린 청순 가련형의 여자 주인공이 나오면 그런 주인공의 분위기를 묘사하는 음악을 같이 깔아주고, 악당이 나오면 악당을 묘사하는 음악을 같이 깔아주고 그랬다는 것이죠. 대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대표적인 음악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악당이 나왔다 하면 빰빰빰 빠바밤 빠바밤, 그 스타워즈에서 다스베이더가 나올 때 다스베이더의 테마로 깔리는 노래. 아슬아슬하게 뭔가 쫓고 쫓기고 하는 장면이 있으면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주는 음악을 깔고, 이런 식으로 인물과 상황을 음악을 통해서 더욱 북돋고 강조하는 효과가 있으면 그것이 멜로드라마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물이랑 상황이 유형화되죠. 여자 주인공은 언제나 예쁘고 청순하고 그러고, 악당은 척 보면 저놈이 악당이군, 저놈이 살인범이군, 저놈은 사기꾼인데 다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딱 보면 아, 쟤네는 마음씨는 착한데 웃기는 캐릭터구나 라는 걸 우리가 다 알죠. 쟤는 주인공이구나, 남자가 잘생기고 아주 강인하겠는걸,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갖습니다. 이렇게 인물과 상황이 점점 유형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악이 깔리지 않아도 그 인물이나 상황만 보면 우리가 어떤 인물이고 어떤 상황인지 다 안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음악이 깔리지 않아도 이제 그런 유형이나 인물들, 상황들이 딱 나와버리면 이것은 멜로드라마다 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음악이 깔려야 멜로드라마이지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그러한 유형이 점점 정착이 되면서는 굳이 음악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그러한 효과가 사니까 음악이 없어도 우리가 그것을 멜로드라마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물과 상황이 유형화되어 있는 멜로드라마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멜로드라마의 특징은 인물들이 단순하다는 것이죠. 착한 사람은 속속들이 착하고 악한 사람은 속속들이 악합니다. 웃긴 애들은 계속 웃기고 멍청한 애들은 계속 멍청하지요. 그러면서 권선징악의 형태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멜로드라마를 보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정의가 언제나 이기거든요. 사실 권선징악이라는 말도 일본에서 온 비평 용어일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쓰는 것이 이제는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하여튼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멜로드라마는 주로 권선징악의 형태를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물이 유형화되어 있고 단순하고 그들의 윤리적, 도덕적 캐릭터들이 단순하고 권선징악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비극과 대조시켰을 때는 비극은 주인공의 고난이, 이 세계의 고난이 주인공의 자기 자신의 휴브리스로부터, 오만으로부터, 혹은 excessive pride, 과도한 자부심, 자존심에 기인되는데, 멜로드라마는 주인공의 고난이, 순환이 주로 나쁜 놈들이 악행에 의해서, 악당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차이이기도 하죠. 오이디푸스 왕 안티고네 다 주인공의 고난은 그들의 휴브리스로부터 왔습니다. 햄릿, 주인공의 고난이 햄릿 자신의 휴브리스로부터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하면요. 그 안에 햄릿의 대사 중에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Time is out of joint. 시간이 상궤를 벗어났다. 시간이 정상적인 궤도를 이탈했다. 그 다음 대사가 뭐냐 하면 슬프다. 내가 이것을 바로잡아야 할 운명을 타고나다니 라고 하거든요. 햄릿은 자기가 이 세계의 질서를, 이 세상의 도덕을 바로잡으려는 휴브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서 오이디푸스, 안티고네, 햄릿 이런 것들은 비극, 즉 트레지디가 되겠고, 춘향전에서 주인공의 고난은 어디에서 옵니까? 변학도라는 악당의 악행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트레지디가 아니라 멜로드라마가 되는 것입니다. 춘향전은 멜로드라마, 장화홍련전 주인공의 고난은 악당으로부터 온다. 콩쥐팥쥐 주인공의 고난은 악당으로부터 온다. 흥부놀부 흥부전 주인공의 고난은 악당으로부터 온다. 이것들은 다 내용이 슬프기는 하지만 학문적으로 분류하면 멜로드라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슬픈 내용이라고 그냥 다 비극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요. 우리들은요. 드라마에 대해서 훈련한 우리들은 이제 여러분들은 드라마 전공자인 것입니다. 드라마 전공의 우리들은, 극문학 전공의 우리들은 무조건 슬프다고 해서 그것을 비극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주인공의 고난이 휴브리스로부터 오면 그것은 트레지디이고, 주인공의 고난이 악당으로부터 오면 그것은 멜로드라마다. 이렇게 이해합시다. 이러면 쉽죠. 이런 식으로 본다면 우리가 쉽게 접하는 대중적인 영화의 99% 정도는 멜로드라마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온갖 맨 시리즈 있잖아요. 슈퍼맨, 아쿠아맨, 아이언맨, 또 무슨 맨, 원더우먼 이런 거 다 멜로드라마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는 온갖 드라마들 다 멜로드라마죠.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목금 드라마, 주말 드라마, 미니 시리즈 다 멜로드라마입니다. 온갖 공상과학 영화들 다 멜로드라마죠. 해리포터 멜로드라마고, 반지의 제왕 멜로드라마고, 온갖 판타지 영화들 다 멜로드라마입니다. 연애하는 영화들도 다 멜로드라마죠. 이 멜로드라마의 큰 개념 안에 연애하는 유형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멜로드라마라고 불러왔던 것이지요. 하도 많아서 오히려 예를 들자니까 갑자기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세대에 따라서는 러브스토리, 또 타이타닉, 비긴 어게인, 또 뭐가 있을까요? 시네마 천국 이런 것들 다 멜로드라마가 되겠습니다. 옛날 TV 드라마들 모래시계, 허준, 다모, 대장금 사실 이런 것들을 제가 보진 않았지만 얘기만 들어봐도 다 멜로드라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여튼 기타 등등 다 멜로드라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문을 합니다. 그럼 멜로드라마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대중적으로 접하게 되는 거의 모든 작품들은 다 멜로드라마인 것이죠. 이러한 멜로드라마가 완전히 자리를 잡고 대중적으로 대중을 정복하게 된 것이 19세기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이래로 우리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가장 인기 있었던 그 형식은 멜로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 거의 200년 넘게 수백 년 동안 멜로드라마가 위세를 떨쳐온 것이죠. 이렇게 하도 긴 세월 동안 사랑을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변종들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들의 눈에 띄게 되는 변종은 이런 것이죠. 이제 인물들의 도덕성이 조금 모호해진다라는 거. 이것이 형태는 멜로드라마인데 저 주인공이 진짜 착한 놈인지 악한 놈인지는
잘 모르겠네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아예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동물이 주인공이 된 경우도 있고요. 멜로드라마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잘 흘러가다가 막판에 가서 권선징악이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다 멜로드라마라는 유구한 형식의 변종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변종들의 예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oto had a big adventure. 멜로드라마의 특징들 중에 또 한 가지는 동물들이 나와서 활약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래의 영화 같은 데서 동물이 주인공이거나 동물이 나와서 활약하는 경우의 예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멜로드라마의 이러한 요소들은 비단 오늘날의 일만이 아니고 이미 19세기부터 대중의 흥미를 자극하기 위해서 개가 나와서 활약하고 말이 나와서 활약하는 식의 경우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보는 동영상은 베토벤이라는 영화의 예고편입니다. 베토벤이라는 이름의 이 커다란 개가 여러가지 볼거리들도 만들어내고 인간들을 위험에서 구해주며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악당들을 물리치는 권선징악도 이루어냅니다. 킹콩, 조스, 봉준호 감독의 괴물, 근래에 나온 워호스라는 영화 등등 모두 다 19세기부터 동물이 등장해서 활약하는 멜로드라마의 컨벤션을 이어가는 것들이라고 하겠습니다. Look who's coming to the rescue. With a little help from his friends. Really, hon, I never found you more attractive. So grab your family. 멜로드라마의 역사가 길어지고 하도 많은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서 변종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한 변종들 중에 교과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례는 주인공의 도덕성이 모호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인공이 속속들이 일관되게 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악한 면도 보이고 아니면 오히려 속속들이 악하니 주인공이 되는 멜로드라마의 사례에 우리가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김윤석, 하정우 주연의 추격자 같은 경우만 해도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은 포주죠. 그리고 최민식과 이병헌이 나왔던 영화 악마를 보았다 같은 경우에도 주인공이 착하기만 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인공이 악마 같은 잔인성을 보일 때가 있죠. 그러한 멜로드라마의 예들 중에서 우리가 더욱 유심히 살펴보고 한번 기억해두면 좋을 만한 작품이 바로 샘 페킨파 감독의 영화 더 와일드 번치입니다. 이 멜로드라마에서는 악당들이 주인공입니다. 악당들이 멕시코의 정규군과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독특한 영화 미학의 선구로서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잔인한 장면, 빠른 편집과 더불어서 아무리 쏴도 떨어지지 않는 총알, 그리고 빗물처럼 떨어지는 탄피, 우리가 홍콩 느와르물에서 많이 보아왔고 메이트릭스 같은 영화에서도 본 그러한 무절제의 미학의 시초격이라고 합니다. 영화의 장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學一世功夫都係唔夠我打。快啲我褲浪躝過去，翻鄉下同你阿媽執豬線。 서부극 멜로드라마의 복수와 권선징악이라는 컨벤션을 그대로 이어받은 변종이 바로 중국의 무술 영화들이죠. 그런데 성룡이라는 사람은 독특하게도 이것을 한 번 더 꼬아서 코믹 쿵푸라는 멜로드라마의 컨벤션을 창조해냅니다. 그가 우리 대중에게 폭발적 인기를 얻게 된 첫 번째 영화 취권의 장면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태권도 발차기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는 한국인 무술가 황정리 선생의 발차기를 이 영화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보칭, 兜心頂。 19세기 멜로드라마의 대표적 작가들 이름 좀 보시겠습니다. 멜로드라마의 작가들은 워낙에 많지만 우리는 요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 정도만 이름을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르네 샤를르 질베르 드 픽세레쿠르라는 사람, 맨 뒤에만 보시죠. 픽세레쿠르라는 사람, 프랑스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사람, 디오니시우스 라드너 부시코, 혹은 그 밑에 디온 부시콜트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어권 사람이고요. 멜로드라마가 워낙 대중적인 형식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작가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두 명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지금 19세기의 작가 두 명만 언급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9세기의 문학 현상, 문화 현상 중의 일부를 이야기해 온 것이죠. 멜로드라마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멜로드라마에 대해서 낸 책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샘 페킨파 감독의 영화 1960년대에 만들어진 더 와일드 번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영화 안에는 악당들이 멕시코의 마을을 방문했을 때 멕시코 주민들이 불러주는 유명한 멕시코의 민요가 나옵니다. 그 민요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제비입니다. 조영남 씨처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열창하는 것이 아니라 멕시코의 민중들이 나지막하게 불러주는 이 제비 노래의 장면이 저는 두고두고 좀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영화에 삽입된 음악들, 영화 음악들을 많이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영화 음악들을 즐길 수 있는 문화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에는 이렇게 멜로드라마라는 요소가 결부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들을 때마다 추억에 잠기게 되고 가슴이 찡하기도 한 영화 음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멜로드라마가 사실 고급 장르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멜로드라마를 좋아하죠. 저도 멜로드라마를 아주 좋아합니다. 알면서 속아준다고 그럴까요?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이 멜로드라마가 우리의 심금을 울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뻔히 알고 있지만 우리는 기꺼이 그것들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